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11월 29일은 중국 우한시에서 코로나19 첫 확진자가 나온 날인데요. 벌써 2년이 됐습니다. 여전히 세계적으로 코로나19 확진자는 수십만 명씩 발생하고 사망자도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최근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델타 변이보다 전염력이 5배 높은 것으로 알려진 오미크론이 나와서 걱정이 더욱 커지고 있잖아요. 네, 그러게요. 전 세계가 다시 빗장을 걸어 잠그기 시작했고 우리 정부도 일단 남아공과 인접한 7개 나라에서 들어오는 모든 외국인의 입국을 금지시켰죠. 이제 좀 일상을 되찾아가나 싶었는데 참 걱정입니다. 네. 잃어버린 2년이 3년이 되지 않도록 방역에 각별히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시작합니다. 20여 년 동안 지지부진하던 서산 간월도 관광지 개발이 토지 매매 계약을 체결하며 본궤도에 올랐습니다. 체류형 관광지로 조성돼 지역 경제 활성화가 기대됩니다. 충남 농민단체들이 올해 초과 생산된 쌀 30만 톤을 시장에서 격리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정부가 의도적으로 농민의 요구를 외면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당진에서 초등학생이 트럭에 치여 사망한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안전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조상현 당진시의원은 보행신호 연장과 교통섬 제거 등을 요구했습니다. 주말 사이 충남에서 코로나19 확진자 174명이 발생했습니다. 집단 감염이 발생한 천안의 한 종교시설 공동체 마을과 관련해 이틀 동안 58명이 추가 확진됐습니다. 주말 사이 충남에서 코로나19 확진자 174명이 발생했습니다. 충남도는 27일 121명이 확진된 데 이어 28일 53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집단 감염이 발생한 천안의 한 종교시설 공동체 마을과 관련해 이틀 동안 58명이 추가 확진되면서 누적 확진자는 372명으로 늘었습니다. 이 밖에 도내 31명이 타 지역 확진자와 접촉해 감염됐습니다. 29일 0시 기준 충남 전체 누적 확진자 수는 12,849명이며 사망자 수는 77명입니다. 충남 지역 쌀 생산단체가 정부의 올해 초과 생산한 쌀을 시장에서 격리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전국 농민의 총연맹, 충남도연맹 등 5개 단체는 올해 쌀 생산량이 소비량 대비 30만 톤이 많아 자동격리 기준에 적합하지만 정부가 농민과의 약속을 저버린 채 법을 지키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는 정부가 쌀값을 인위적으로 하락시키겠다는 의도라며 실제 급격한 가격 하락을 유발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따라서 정부가 쌀 초과 생산량을 시장에서 즉시 격리하고 충남도와 충남도 의회, 농협도 농민의 입장을 대변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간월암과 어리굴젓으로 유명한 간월도는 서산에서 꼭 가봐야 할 대표적인 명소인데요. 이곳을 관광지로 개발하는 사업이 20여 년 만에 본궤도에 올랐습니다. 사업자가 대규모 숙박시설 건립을 위해 토지를 매입하고 나선 건데 그동안 지역에는 없던 체류형 관광지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한보무 기자입니다. 물 위에 떠있는 신비의 암자 간월암, 임금님상에 올렸다던 어리굴젓, 볼거리와 먹거리가 풍부한 서산 간월도가 관광지 지정 21년 만에 본격 개발에 들어갑니다. 최근 서산시는 우선협상 대상자인 한국관광개발사업단과 총 308억 원의 토지를 매각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곳에는 5천억 원이 투입돼 대규모 숙박시설이 건설됩니다. 객실 800여 개를 갖춘 콘도와 호텔, 수영장을 비롯한 각종 휴양시설과 상가가 하나로 연결됩니다. 간월도를 형상화한 건물이 축구장 26개 면적에 세워지는 겁니다. 지지부진했던 개발이 본궤도에 오른 건 주변 관광 여건 개선과 교통망 확충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해미 국제성지 지정에 이어 보령 해저터널 개통으로 서산이 태안 보령과 함께 서해안 관광벨트의 한 축이 된 겁니다. 보령 해저터널과 해미읍성 천주교 국제성지 선포식이 돼서 관광객이 많이 유입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산은 인근 태안 등과 달리 체류형 관광지가 부족한 상황인 만큼 머물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됐다는 점이 특히 주목됩니다. 주민들은 이에 따른 지역 경제 활성화와 소득 향상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간월도가 관광객은 많은데 이게 머물고 할 수 있는 뭐가 없어요. 근데 머물고 가는 그런 하나의 시스템이 마련되니까 우리 주민들한테 소득으로는 많이 도움이 되겠죠. 서산시는 서산공항까지 건립될 경우 관광객이 크게 늘 것으로 보고 국제적 휴양지 조성을 위해 적극 지원에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해미 국제성지나
내포 혁신도시 안면도 등과 연계해서 우리 서산시가 그냥 스쳐 지나가는 관광지가 아니라 많은 관광객들이 서산에서 머물고 체류하고 체험하고 즐길 수 있는 그런 관광지로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사업자를 찾지 못해 수십 년 동안 표류하던 간월도 관광지. 서해안 관광 호재가 잇따르는 가운데 2024년 완공을 목표로 내년 2월 첫 삽을 뜰 예정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한보호입니다. 지난 25일 당진 탑동 사거리에서 길을 건너던 초등학생이 덤프트럭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안전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조상현 당진시의원은 29일 정례회 5분 발언을 통해 탑동 초등학교 앞 사거리 보행 신호가 30초에 불과해 성인도 1시간 안에 건너기 힘들다고 지적했습니다. 조 의원은 이곳에서 수년 동안 교통지도를 해오며 당진시와 당진경찰서 등에 건의했지만 문제점이 개선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추가 사고를 막기 위해선 보행신호 시간을 늘리고 과속방지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교통섬을 없애는 등 위험 요인을 즉각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당진시가 우리나라 최초 사제인 김대건 신부가 탄생한 솔매성지에 타임캡슐을 봉인했습니다. 봉인식은 김대건 신부의 탄생 200주년 행사의 폐막을 알리는 기념미사와 함께 진행됐습니다. 타임캡슐에는 탄생 200주년 준비 과정과 유네스코 세계기념 인물 선정 관련 자료, 버그네 순례길 자료 등 58점이 담겼습니다. 캡슐은 김 신부 탄생 300주년인 2121년 8월 21일 개봉될 예정입니다. 당진시가 보건소 방문이 어려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심리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찾아가는 마음 안심버스를 제작해 지난 26일 운행식을 열었습니다. 네, 당진시 보건소 안은주 마음건강팀장 전화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당진시 보건소 마음건강팀장 안은주입니다. 네, 이 찾아가는 마음 안심버스, 주민들의 마음을 토닥여줄 토닥이 버스라는 이름으로 운행한다고 하죠. 이런 서비스를 시작하게 된 배경부터 말씀해 주시겠어요? 찾아가는 마음 안심 사업은 선제적 자살 예방과 사각지대에 있는 시민들을 좀 더 가까이 있어서 만나고 심리 지원하기 위해서 지난 2월 보건복지부 공모사업에 신청하여 4월 선정, 9월 차량을 구입, 11월 24일까지 차량 내부 개조 및 기자재 착장을 완료하여 운행식을 가졌습니다. 또한 본 사업은 재난 발생 시 현장에서 위기 대응 및 트라우마 예방을 위한 심리 상담을 진행하고 평상시에는 장애인과 노인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직접 찾아가 심리 지원하는 등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마음 안심버스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네, 취약계층 주민들 곁으로 찾아가는 덕에 주민분들께서는 더 편하게 이용할 수가 있는데요. 앞으로 어떻게 운영이 되는 겁니까? 네, 총 사업비 약 1억 3천만 원을 투입해 승합차 구입 및 상담실 마련에 힘썼으며 시민들이 정확한 진단을 위한 스트레스 측정기 등의 기자재를 완비했습니다. 향후 토닥이 버스는 지역 곳곳을 찾아다니며 누구든 고민 상담, 건강 상담 등을 할 수 있도록 체계를 갖추고 정신건강 전문의원 등 전문인으로 구성된 운영팀이 탑승해서 주 2회 이상 찾아가는 서비스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당진시 보건소는 청년 자살률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다음 달 2일부터 대학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토닥이 버스 홍보 및 심리 지원에 나서게 됩니다. 네, 이런 서비스를 통해서 어떤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네, 우선 쉽게 상담을 못하고 주저하는 분들을 토닥이 버스가 찾아가 사소한 고민이라도 들어줄 수 있어 우울감을 감소시킬 수 있고 정신건강에 대한 편견을 없애는 홍보 역할도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 블루로 시민들이 많이 위축되어 있는 상황이라 토닥이 버스의 역할이 클 거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우리나라 자살률은 OECD 국가 중 가장 높습니다. 자살의 원인 중 정신과적 문제가 50% 이상을 차지하기 때문에 토닥이 버스가 마음의 고통을 조금이나마 줄여주고 정신과적 문제를 조기 발견, 개입하여 전문 상담과 치료를 연계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기 때문에
자살률 감소에도 기여할 수 있을 거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당진시 토닥이 버스와 관련해서 안은주 팀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당진의 한 가상화폐 채굴장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28일 오전 11시 20분쯤 당진시 읍내동의 한 가상화폐 채굴장에서 불이 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관에 의해 30여 분 만에 진화됐습니다. 이 화재로 건물 일부와 컴퓨터 60여 대가 불에 타 4천만 원 규모의 재산 피해가 났지만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습니다. 경찰은 전선 과열로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태안군이 겨울철을 맞아 화재 사고 위험이 높은 야영장 사고 예방에 나섭니다. 태안군은 다음 달 24일까지 관내 야영장 18개를 대상으로 화재와 질식사고 우려가 있는지를 점검합니다. 주요 점검 사항은 소화기와 비상손전 등 준비, 연기 감지기와 일산화탄소 경보기 설치 여부입니다. 이와 함께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단계적 일상회복 방역수칙 준수 여부도 확인할 계획입니다. 당진시대 기사입니다. 33번 철탑은 송전선로가 우강면 부장리로 넘어오기 전 신평면 구간의 마지막 철탑입니다. 따라서 주민들은 33번 철탑이 건설되면 우강면 철탑 건설로 이어질 것을 우려해 33번 탑 건설 공사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당진시에 철탑 건설 공사 중지 명령을 내려달라고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당진시에서는 공사 중지 명령 대신 요청 공문을 한전에 보냈고 주민들이 크게 반발하자 지난 25일 밤 월동 기간 동안 공사를 중지해달라는 재요청 공문을 다시 발송했습니다. 이에 소들섬을 사랑하는 사람들과 주민 20여 명은 공사를 중단했는지 살펴보고자 지난 26일 33번 철탑이 건설되는 현장을 찾았습니다. 당진시 허가과장과 환경정책과장 등 관계 공무원들도 현장을 방문한 가운데 철탑 공사가 여전히 진행되고 있자 주민들이 크게 반발했습니다. 허가과장과 환경정책과장은 현장 소장에게 한전의 월동기 공사 중지를 요청한 공문을 발송했다면서 공사를 중단할 것을 요청했지만 현장 소장은 한전으로부터 전해들은 이야기가 없다며 공사를 계속 진행했습니다. 이에 주민들이 허가과장에게 한전 담당자에게 연락하라고 요구했고 전화를 받은 한전 담당자는 노조 창립 기념일 휴무라며 공문을 보지 못했다고 답했습니다. 이에 시민들은 실소를 금치 못했습니다. 김희봉 당진시 농민회장은 당진시는 한전 직원들이 퇴근할 시간에 공문을 보냈고 한전 직원들은 창립 기념일이라 공문을 보지 못했다고 한다며 의도성이 있는 게 아닌지 의구심을 드러냈습니다. 지금까지 신문브리핑이었습니다. 서해안 낙조 명소로 유명한 태안 꽃지 해수욕장에 해안공원이 들어섰습니다. 태안군은 총 17억 2천만 원을 들인 꽃지 해안공원 조성 사업을 지난달 마무리하고 29일 준공식을 개최했습니다. 공원은 바다와 육지를 자연스럽게 연결한 곡선 형태이며 안쪽에는 인공 연못을 설치해 할미 하라비 바위를 배경으로 사진을 찍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태안군은 보령 해저터널 개통을 맞아 공원을 찾는 관광객이 늘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산지역 농가에 공익 직불금이 지급됩니다. 예산군은 29일부터 지역 내 12,800여 명의 농업인과 농업법인의 소득 안정을 위해 공익 직불금 282억 원을 지급합니다. 이 가운데 농지 면적에 따라 지급되는 직불금은 228억 원이며 면적에 상관없이 농가 단위로 120만 원씩 지급되는 직불금은 54억 원입니다. 다만 마을 공동체 활동과 영농 폐기물 수거 등 17개의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직불금 총액에서 10%가 차감돼 주의가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